네, 안녕하세요. 복둥이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동탄 헤리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역 헤리움 분양 소식입니다. 현재 동탄역 헤리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환경을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30, 40대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도시라는 건 소비가 강하다는 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앞에 보시는 표처럼 인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화성시 내에서도 동탄 신도시가 가장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로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동탄의 경우 분당 신도시의 약 1.8배의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며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로 SRT라든가 GTX-A, 인동선, 트램, 분당선 26개의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GTX-A라든가 인동선, 트램,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개통 예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 까지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가 완공이 되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의 호재가 많은 것이 동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은 분야별 특별 계획 구역이 정해져 있고 7개의 지정 계획 구역 중에 헤리움은 문화 디자인 밸리에 속합니다. 즉 다양한 문화 혜택과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탄은 이렇게 7개의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RT라든가 GTX-A, 인동선, 트램, 분당선 26개 버스 노선 등 교통의 호재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동탄역 복합 환승센터 광비콤이 완공되면 동탄 신도시의 개발은 모두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리움은 지하 4층부터 지하 10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총 450호실이 공급될 예정이고 1차, 2차, 3차로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힘창건설이며 시공사는 하나건설 사업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표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동탄역에서 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리움의 주변 입지로는 그란비아사,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역 해리엇, 경기교육도서관, 의료부지, 동탄 신리천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으며 리베라 CC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고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개의 타입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내에 헤리움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비슷한 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 보통 9개에서 한 10개 정도 찾아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만큼 헤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므로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3.8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동탄의 대장 오피스텔인 롯데캐슬과 린스트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보면 헤리움과 비슷한 평형의 물건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규제 비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약통장을 미사용한다는 것과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규제 비교입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통장을 미사용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는 것, 그리고 처분 조건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비교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제 종합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신한테 맞는 자신이 속한 구간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택수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두 가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셔서 자신한테 맞는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청약통장을 미사용하고 거주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가 없고 처분 조건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되는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리움과 오피스텔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네, 헤리움의 단점입니다. 헤리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주변에 없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크게 돌아가야지만 학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양 자체를 초치기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동탄역 헤리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자녀가 모두 성장한 2인 가구가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포츠, 여가 활동,
카페, 의료기관 등 상권이 주변에 인접해 있어서 상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리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리움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둥이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